다시 봐도 안타까운 사고죠. 웬만하면 사고 장면은 최대한 뺐습니다. 유족분들이 보실 수 있고 충격적인 장면을 많이 쓴다 해서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페달 오인 사고 관련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기도 해서 경각심은 다들 충분히 있으셨을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건 개인적으로 마음 아팠던 사고이기도 했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렸던 사고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했던 티볼리 급발진 의심 사고인데요. 이 당시 운전자는 할머니였고 함께 타고 있던 손자가 유명을 달리했던 사고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12월에 발생한 사고인데 거의 2년 만에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재판까지는 안 갔고요. 경찰 판단이 한 번 있었고 경찰의 불기소 결정 이후 KGM 측에서 이의 제기를 했고 재수사 이후 경찰 판단이 한 번 더 나오고 검사 단계까지 갔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급발진이 맞다, 급발진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운전자는 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이게 대체 무슨 말이죠? 티볼리는 결국 급발진이었다는 걸까요? 그런데 또 국과수는 어떻게 판단했냐? 기계적 결함은 없었고 페달 5 조작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감정 결과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대체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래서 강릉 티볼리 급발진 의심 사고 결과를 어떻게 보는 게 맞는 건지,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서 국과수 의견이 추가적으로 나와서 이것도 비중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일단 사고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경찰 수사가 있었고요. 2023년 10월에 운전자 할머니를 불송치 결정합니다.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이후 KGM에서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 회사는 급발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했고 이걸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 재수사를 요청한 거죠. 그렇게 경찰이 사건을 다시 수사했는데 마찬가지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선 송치 요구 불요 결정을 내립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경찰이 검찰의 요청으로 사건을 재수사했어요. 그런데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검찰에 보내면 검찰도 이건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건을 종결짓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운전자 할머니는 혐의 없음으로 형사처벌은 피하게 된 거죠. 이걸 지금 언론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 사람들은 이제 결국 티볼리는 급발진이 맞았던 거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방금 전에 결론이 난 건 형사사건이거든요. 이건 이제 어떤 걸 따지는 사건이었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그러니까 손자 사망의 죄가 할머니한테 있냐, 이런 걸 따진 겁니다. 즉 기사 제목처럼 손자 사망 책임에서 벗어나시길, 딱 여기까지란 거죠. 손자와 관련한 건 할머니의 죄가 아니다, 혐의가 없다, 이런 거고요. 급발진이 맞냐 아니냐는 이제 민사재판에서 결론이 날 겁니다. 피해 유족분들이 KGM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둔 상태거든요. 말 그대로 차의 결함 때문에 급발진이 발생했다, 즉 사고의 추진은 KGM에 있다, 이 주장을 토대로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본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이 민사소송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급발진이다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날 거고요.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1심에서 끝날 것이냐, 2심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이냐, 이렇게 되면 이제 결론이 언제 날지는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이거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짚어드리는 거고요. 일단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국과수 입장은 이렇습니다. 취재를 좀 해보니까 국과수가 이 사고를 꽤 면밀히 조사했더라고요. 한 달 동안 현장 출장을 비롯한 과학적 정밀 분석을 했다고 하고요. 그 결과를 45장 분량의 감정서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국과수 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사고를 기록하는 장치로도 불리는 EDR이 신뢰성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동등한 기능으로 신뢰받는 장치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등 다른 전자제품과 달리 자동차는 사고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수십 개다. 담당하는 모든 직원들이 달려들어 정밀적으로 분석했다. 사고 관련 차량이 페달과 브레이크 등 페달을 밟은 기록을 비롯해 면밀히 객관적인 분석을 담은 감정서를 냈다. 사고 당시 RPM 상승의 정도를 비롯해 하나하나 감정서에 담았다. 다른 유사 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건 하나를 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여다본 것이다. 그러니까 국과수 입장은 이런 겁니다. 경찰 수사에 관여하거나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없다. 왜냐면 말 그대로 사고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감정 의견으로 내놓는 게 국과수가 할 일이니까요.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은 문제라는 걸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 모두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반론할 논리가 있고 과학적 신뢰가 부족한 일부 주장들이 오히려 대중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는 거죠. 왜냐면 일부 전문가들이 사고 기록 장치를 마치 자동차 제조사한테 주는 면접을 하는 식으로 주장하니까요. 그런데 결국 그들 주장대로 페달 블랙박스가 일부 보급되고 겨우 일부가 보급됐는데도 지금까지 공개된 영상들 모두 페달 오인 사고, 즉 EDR 분석 결과대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또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가 있죠. 시청에서 일어난 사고 역시
역시 아직도 충격적인데 국가수에서 최근 관련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과는 대치되는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수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는 반드시 서게 되어 있다, 이거였습니다. 제네시스로 실험이 진행됐는데요, 아예 전자식 제동 제어기를 무력화한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 주장이 급발진 현상이 나타나면 차가 이미 미친 상태인 거라서 브레이크는 작동할 리 없고 EDR도 제대로 기록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전자식 제동 제어기를 무력화해놓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더니 빠르게 돌던 바퀴가 정상적으로 멈추고 브레이크 등도 정상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시청력 사고 운전자가 주장하는 건 뭔가요? 브레이크를 열심히 밟았지만 딱딱해지고 제동등조차 안 들어왔다는 거였습니다. 이 주장과도 전혀 다른 실험 결과가 나온 거죠. 이 실험을 진행한 게 김종혁 국가수법공학부 교통과 차량안전실장인데 전자식 브레이크라서 작동이 안 된다는 주장하고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거고요. 국가수에서 설명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동 시스템은 최후의 안전 장치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서도록 설계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제동 시스템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서게 되는 거고,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더라도 가속 페달이 무력화되는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이 작동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끔 일각에선 EDR 기록이 조작될 가능성도 제기하잖아요. 이에 대해선 롬에 저장되기 때문에 조작은 있을 수 없고 엔진 제어기가 고장나면 이 기록도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EDR에는 애초에 여러 개의 제어기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시청력 사고에선 어떤 게 나왔나요? 운전자 신발에선 가속 페달을 밟은 흔적이 나왔죠. 이것도 처음에는 저걸 어떻게 믿냐, 이런 반응이 많았는데 그 이후에 다른 비슷한 사고에 페달 블랙박스가 공개된 걸 보면 어떤 장면이 있었죠? 가속 페달을 미친듯이 세게 밟는 장면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오죠. 이건 결국 충격 시점에 어떤 페달을 세게 밟았는지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고, 그러니까 국가수도 급발진은 아예 없다, 이게 아니라 급발진 사고는 정말 일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당장 페달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내가 밟고 있는 것은 브레이크인데 차가 미쳐서 급발진을 하는 거라서 멈추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고, 일단 결과적으로는 이런 게 모두 확증 편향이었다는 거고요.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국가수가 급발진 주장 사고를 감정한 결과 가속 페달 오조작은 83%에 달했고, 나머지는 차가 크게 파손돼서 감정이 불가능하거나 EDR이 없는 오래된 차였고, 가속 페달 오조작 사고의 60.5%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했다고도 하죠. 그래서 이게 자꾸 혼동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겁니다. 급발진은 아예 없다, 이게 아니잖아요. 급발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감정 결과의 83%가 페달 오조작이었고 나머지는 감정이 불가한 차였다. 페달 블랙박스 영상으로만 따지면 공개된 사고의 100%가 페달 오조작 사고였다, 이런 거죠. 이게 뭐 사실이 어떻든 사회적 공포로 자리 잡은 건 맞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 차도 급발진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갑자기 차가 인도로 돌진해서 다치거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일부 전문가들, 그리고 이 전문가들 말로 인해 생긴 공포심으로 급발진이 아님에도 급발진이라 주장한 사람들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사실상 사고는 많았지만 그 뒤로 바뀐 건 없습니다. 고령 운전자들 대상으로 하는 운전 적격 검사도 지금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운전면허 시험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택시와 버스 운전자들도 페달 오인 사고가 꽤 많았음에도 여전히 많은 대중들은 운전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페달 오 조작을 할 수 있냐며 믿지 않습니다. 페달 블랙박스가 공개됐음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급발진 의심 사고, 페달 오인 사고, 이 공포심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지는 건 힘들 것 같고요. 매년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발생할 겁니다. 근본적인 것부터 고쳐야 하고, 저희 영상에서도 수차례 다뤘지만 바뀌는 건 아직 없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